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발언이 일단 시장에 큰 힘을 불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금리는 0.75, 즉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네, 자이언트 스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파월은 앞으로 금리 인상폭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막판에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의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명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예전에 코로나에 대한 어떤 수혜주라고 볼 수 있었던 백신 관련주나 또는 온라인 교육주, 화상회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업군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융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개인들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개인들이 많이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다시 신용융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개인들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라면 또다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기도 하는데 이 내용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그 금리에 대한 이야기, 또 파월의 발언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자, 모든 언론사들과 모든 시장이 이목을 집중시켰었던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다우지수가 플러스 1.37%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4%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주들이 같이 이제 상승세를 보인 것도 영향이 있겠다라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 장 막판에 거의 이제 마감을 앞두고 한 1시간 전에 급등세를 보인 그 부분을 본다라면 파월의 발언 직후 주가가 급등을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보다도 다우지수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어쨌건 간에 이 파월의 발언이 시장의 기대감을 크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승이라면은 국내 증시 오늘 그냥 막 갭상승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스닥 4% 급등, 이 정도는 네, 우리나라도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2,500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 증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죠. FOMC에서는 일단 0.75%포인트 상승을 금리 인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단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자이언트 스텝이고, 또 이 자이언트 스텝이 앞으로 또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다음 회의에서도 이례적인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 즉, 두 번에 걸친 이런 큰 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적으로 9월에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야, 금리 많이 올라간대잖아, 뭐 이렇게 좋은 소식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뒤이어서 한 말이 뭐냐면, 이러한 결정은 그때부터 지금부터 그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나오는 경제 데이터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물가지표라든지 고용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폭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지금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죠. 네,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라든지 뭐 파월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지만,
노동시장, 즉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별 문제는 되지 않죠.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흔들릴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은 약간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가까운 미래에 고용이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물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6월이 고점을 찍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8월달 되면 다음 주, 다다음 주, 네, 일단 CPI 지표 발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감소했을 것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고용 지표, 물가 지표, 지금 파월이 이야기했었던 이런 어떤 단서적인 부분들이 전부 다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0.75가 아니라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즉,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 긴축 통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 상당한 긴축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자,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 시작했었던 그 중요한 이슈는 여기 시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다음 달에도 금리 인상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부분들은 네, 고용지표나 물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발언들은 뭐냐면 지금 9월 달에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의 여지를 남겨놨지만 파월의 비둘기적인 발언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통화 정책 스탠스가 더욱 긴축적인 방향으로 가면서 나중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해질 것이다. 네,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춘다. 이거는 금리 인상폭을 줄이겠다. 뭐 이제 당장 동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인상의 속도를 늦춘다라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거나, 아니면은 인상폭을 확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자이언트 스텝 크게 얻어맞다가 갑자기 0.5나 0.25를 맞는다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데, 살만한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왠지 동결과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금리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이 인상의 폭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표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오히려 이제 이 통화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낮추게 된다라면 경기 침체를 부추길 수 있는 어떤 불안 요소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냥 이런 발언이 나오고 나서부터 야 뭐야 괜찮은 거래 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게 된 건데,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이 네, 조만간 이제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이러한 시장의 공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이 경기 침체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노동시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넷 옐런 이 재무장관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옐런은 이제 고용을 많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옐런이 그 예전에 연준 의장일 때는 고용지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리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많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는 말이 안 돼. 네, 왜냐면 회사가 계속 투자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 월급이 늘어나는데 집안이 망해가요.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다가 기업 실적들도 괜찮았어요. 사실은 이제 기업 실적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미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순이익과 매출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 2023년도 내년도에 이 실적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제시하게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도 실적 별로 안 좋게 나왔지만은 앞으로 괜찮을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보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업 실적이 나쁘게 나오긴 했는데 요거를 그냥 시장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지금은 나빠도 괜찮아, 앞으로 좋아진대잖아 라고 해석을 시켜버린 거죠. 다만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이 또는 앞으로 전망치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제 시간에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이제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서도 수익이 증가했었던 기업이니까 뭐 나쁘지 않았다 생각되는데 SNS 기업들 얘네들은 실적 전망치 계속 떨어진다. 이거는 또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구역을 나눠가지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아무튼 시장 상황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FOMC에 대한 결과였죠. 이제 GDP 발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의해서 하락한 이 기술주 메타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 시장 어떻게 달궈놓을 것인가를 보셔야 되겠죠. 지금 예상하기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GDP가 어떻게 나오느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메타 실적. 그러니까 GDP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찍었어. 근데 메타 실적이 또 이제 안 좋게 나와서 주가 떨어져. 이렇게 되면은 오늘 올라온 부분들을 또 어느 정도 반납할 수 있거든요. 즉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오늘 진행이 되겠지만, 자, 그 이후의 상승을 보게 되면 또 상승에 대한 부분들 좀 반납할 수 있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대신에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고 흐름 자체는 지금 우상향으로 돌아섰다라고 확실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 조금 강한 상승을 오늘은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석 달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지금 보면 이제 이 코로나 확진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도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유튜브에서 코로나 이야기만 나와도 바로 그냥 제재 들어가서 검열 들어가고 막 그냥 동영상이 감춰지고 막 이렇게 얘기됐었는데, 이제는 뭐 코로나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죠. 네, 괜찮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뭐 규제를 받는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뉴스에다 다룰 수가 있는데, 뭐 어쨌건 이제 다시 신규 확진자가 좀 증가를 하고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전통적인 이 코로나 수혜주로 봐야 되겠죠. 백신 온라인 교육주들이 들썩거리고 있다. 자, 웰바이오텍 뭐 일단 17.5% 급등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일동홀딩스, 신풍제약, 앞타바이오 등이 일제히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풍제약 이런 거, 네, 일동홀딩스 이런 거, 네, 조심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백신과 치료제 같은 경우는요, 뭐 신규 확진자가 증가한다 해서 이제 전통적인 수혜주를 엮였다. 즉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뒤로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단기 반등으로 끄집어내는 상황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약바이오주에서 이제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 뭐 지금에도 나오면 일단 괜찮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미 시장의 선점을 어디로 뺏겼어요? 네, 화이자나 네, 이런 쪽으로 다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후발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시장에서 이미 한 번 정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위력이 상당히 약해진 이런 코로나의 상황에서, 물론 치료제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감기약 꾸준히 먹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압도적인 어떤 주가 상승을 유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격 학습 전환을 좀 권장했다, 정부가요. 네, 학원의 원격 학습 전환을 권장했다. 이제 학교는 이제 원격 수업, 이제 방학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는 이제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방학하고 나면 어디 가요? 애들이 다 학원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원격 학습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일단은 거리두기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집에서 원격 학습을 하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물론 이제 코로나가 무섭긴 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거 있잖아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아이들의 방학. 네, 방학 동안에 부모들의 이 살이 한 2, 3kg 정도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헬쭉해진다는. 네,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꼭 굳이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내몰진 않겠습니다만 학원들에게 이런
원격 학습을 권장해줬다라는 것은 약간 이제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IB 김영이라든지 아이스크림 에듀, 디지털 대성, 비상교육 등등 온라인 교육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지속이 된다라면 3분기 경제에도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죠. 지금 2분기 경제 상황도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민간 소비가 점점점 증가하면서 좀 성장을 지탱을 했었는데, 이건 뭐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돼서 압박을 준다. 이제는 뭐 근데 거리두기를 다시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렇게 되면 다 죽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뭐 개인들 방역 자체를 강화시켜줘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손 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뭐 번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다시 거리두기의 어떤 강화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좀 사람들이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확진자를 줄일 것인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확진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 솔직히 뭐 모여든다라는 어떤 부분들은 이제는 그거는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모이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뭐 거의 영업 제한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뭐 불만도 많았고 뭐 그때조차도 이제 노는 사람들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눈치 보면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실외 마스크 해제, 그 다음에 영업 제한 없어요. 사람들 뭐 지금도 밤에 길거리 유흥가 이런 데 나가보시면은 장난 아닙니다. 사람들 뭐 어마어마해요. 자, 어마어마하고 주말에는 뭐 새벽까지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불야성입니다. 넘치죠. 자, 이런 상태에서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자, 사람들이 훅 늘어났다가 다시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독성이 많이 약해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감을 좀 삼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어쨌건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소비 관련주들, 유통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금씩 약세를 보이긴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이제 뭐 그때 떨어진 이후에 다시 올라오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다시 재확산에 대한, 재유행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빠질 것이다 생각하기 좀 어렵고요.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좀 덜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휴가철 이잖아요. 3분기 들어가면서 지금 증권사에서는 3분기, 4분기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지만 휴가철에 어마어마한 소비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역성장은커녕 오히려 더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가 매우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여기서 역성장 이야기를 하고 있다. 조금 시대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당연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에서 뭐 이제 다시 후퇴를 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뭐 백신, 온라인 교육 이런 종목군들은 상승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 무리하게 쫓아가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것 아니냐. 늘어나는 신용융자와 개인 거래 비중이 쑥 증가했다. 신용융자가 다시 늘어난다. 이건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지금 17조 원 정도를 이제 저점으로 잡았어요. 이제 그때 우리가 신용융자의 어떤 줄어듦, 이 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점 전망치가 이제 17조 원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죠. 개인적인 바람은 15조, 14조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딱 어느 순간에 멈췄어요. 더 이상은 안 나와. 이런 자리. 그 자리가 이제 17조 2천억이었는가? 그래, 뭐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18조 4천억 가까이 지금 증가세가 나왔습니다. 18조 원대는 다시 회복했어요. 대신에 이제 증가폭이 막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는 것이 아니죠. 몇 천억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968억 좀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 근데 968억 정도 이렇게 숫자가 조금 줄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정도 상황인데 18조 원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또 이제 개인들의 어떤 비투라든지 이런 것들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거죠. 최근에 개인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의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 올라가니까 레버리지에다 확 쏠리는 형태가 나타난다. 역시 개인들의 모양새, 뭐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만 이 투자의 그
부분들은 변함이 없네요. 그냥 순식간에 좀 많은 수익을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요. 그냥 손실이 난 부분들을 빨리 복구하고자 또 다른 빚을 내가지고 들어온 거죠. 근데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지금 단기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도요. 단기적 저항대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2,500이거든요. 지금 2,400에서 오늘 만약에 2,500 근처까지 간다고 한다면 조정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올려주는 모습도 또 폭발적으로 증가해도 상관없겠지. 올라온 이후에 단기 조정이 들어가면 이 비트 또 다 죽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레버리지를 노리고 들어왔었던 마지막 물량들까지도 내가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생각하고 들어왔던 물량까지도 탈탄 털어먹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좋지 않아요. 이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규로도 빚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비투는 절대적으로 지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신용융자 이거 개인들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이 내용들은 그다지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26일 지난 26일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봤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거래 비중은 58.1%, 코스닥 시장에서는 84.7%로 집계가 됐다. 이거는 이제 상승 추세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불과 한 달 전도 아니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개인 거래 비중이 40%대였어요. 코스피에서요. 네, 뚝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이제 점점점 개인 이 전체 거래량에서 개인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네, 이거를 과연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개별주들의 움직임들이 또 쑥 올라갔다가 변동성을 크게 보인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죠. 테마가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죠. 네,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은요.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지수가 더 이상 안 빠질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 더 이상은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더 이상은 없어라고 생각하면은 또 거기서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지 않아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 실적이 다 좋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현대위아도 예상 밖의 실적을 보여주면서 큰 폭의 상승 나오니까 우와 이거 봐라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연속 무역 적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무역 적자는 계속 지속되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무역 적자를 이끌었다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무역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해소 국면으로 가지 않겠는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내용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약간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저점 매수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는 낙관론도 있습니다. 여전한 선진국 내구재 수요 환경,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정책 부양, 그다음에 경기 방역에 대한 정상화, 등등등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하반기 10% 이상의 수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죠. 좋은 내용이긴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쁘다고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경제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배경으로 가야 될 테고,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속도를 좀 주게 된다면 기업들 실적도 또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경기 침체 이야기는 쏙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통해서, 또는 이제 단기적 반등이 나올 때 이런 테마주에 휩쓸리는 모습을 통해서 개인들의 자금이 또 비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근데 금리는 계속 인상할 거란 말이죠.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는 비투가 증가하게 됐을 때는 더 빨리 개인들이 소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시장의 바닥에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라는 생각으로 신용 접근하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신용은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됐을 때, 그럴 때 쓰시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그때도 안 쓰시는 게 낫겠습니다만 그래도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상승 흐름으로 완벽히 전환되었어, 추세가 바뀌었어 라는 판단이 확실하게 들었을 때 그럴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약간 변동성 보일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또 단기적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알고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물론 미수거래 증가 이렇게 한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단타잖아요. 근데 신용융자로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한다, 이거는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횡보 흐름이 조금이라도 진행된다면 레버리지는 다 손실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 투자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은 좀 고민스러운 그런 모양새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파월 발언에 미국 증시가 급등세를 보였다. 좋은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다. 일단은 뭐 금리를 올렸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뭐 상황이 어렵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요. 기업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다 떠나서 앞으로 금리 인상폭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이 발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 다음에 미국 경기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확정을 지어준 데에 대해서 이제 증시가 화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자,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쑥 올라왔는데 뭐 백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교육 관련한 종목군들 상승세를 보였고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이 부분들은 일시적인 현상에 대한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시장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 대응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새롭게 대응하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더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투자 심리가 회복됨에 따라서 신용융자가 증가세를 보였다. 그리고 개인들의 참여 비중이 더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약간 경계해야 되는 뉴스입니다. 개인들 비중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또 테마주 쪽으로 몰리면서 레버리지 그 다음에 단기 급등을 위한 그런 어떤 비투 이런 것들이 다시 진행된다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이 진짜 이제는 꼭 해야 돼. 복수의 칼날을 갈고 들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조심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투는 결코 좋지 않아요. 물론 이제 지금 손실난 부분을 빨리 메꿔야 되겠다 생각에 조급함도 좀 들 테고 언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레버리지 안 실으면 언제 갚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천천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걸 절대 잊지 마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투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현재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시는 부분들은 단기 조정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죠. 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와 주의는 항상 필요하다. 펀더멘털이 잠식당할 가능성을 항상 체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조짐이 보이면 다른 투자자들이 방향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매도해야 할 것이다.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인데요. 계속적인 상승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주가는 변동성을 확장시키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투자자들이 눈치채기 전에 먼저 뛰어내려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뛰어내리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조금 더 냉정하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겁니다.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대응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미쳐있을 때 나는 정신을 빨리 차리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오늘은 뭐 무난하게 출발을 해서 근데 상승 출발하고 나면은 약간 차익 실현이라든지 변동성이 좀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쪽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시장의 흐름은 양호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시고 진행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